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6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 9시 20분 지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비는 안 오고, 뭐 제가 있는 곳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비는 오진 않았는데, 날이 습하죠. 예, 습하고, 그래서 뭐 에어컨 앞에만 있는 그런 주말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뭐 드라이브 나가긴 괜찮죠. 예, 차 안에서 뭐 에어컨 바람 좀 쐬면서 예, 그래도 자연을 좀 자연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한 번쯤 다녀오는 것도 괜찮고요. 뭐 날이 더운 만큼 바닷가 쪽으로 잠깐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높은 산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 저도 좀 높은 산 쪽으로 드라이브를 다녀왔는데 산바람은 뭐 괜찮았습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면 일부러 차에 에어컨을 끄죠. 창문도 열어놓고 예, 어떻게 저는 뭐 그런 정도 예, 가벼운 드라이브 정도를 즐겼는데 뭐 특별한 목적지는 없이 그냥 방향만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시황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음, 요즘 참 뉴스가 여러 가지가 많죠. 어, 우리 시장이 뭐 금요일 날 이렇게 목요일만 해도 다시 치고 올라가려는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좀 있으면 여기도 뚫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지 않고 금요일은 네, 요 동네 오자마자 그냥 다시 쭉 밀렸죠. 예.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장중에는 그런 거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찾아보면은 뭐 일본하고 미국하고도 뭐 별로 관세 협상이 순탄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일본 또 지진 공포에 일본 열도가 예, 공포에 휩싸여 있고 그다음에 또 시진핑이 또 칠각설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정세가 또 불안하기도 하고 진짜 불안한 건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 뉴스들이 다 맞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뭐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장중에 그런 걸 다 캐치할 수는 없죠. 어떤 방향이든 적어도 뭐 며칠 지난 다음에 분석 기사 같은 것들을 좀 봐야 뭔가를 좀 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알게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설정한 포인트에서 뭔가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뭐 요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스크린샷을 캡처를 한 건데요. 뭐 채널은 이렇고 815 머니톡이란 채널이고 제목은 뭐 언론에 속았다. 이란 미사일에 초토화된 이스라엘 뭐 진제일 교수 뭐 그렇습니다. 요런 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이스라엘 거의 전부 피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미사일이 떨어진 거죠. 이란에서 쏜 미사일들이 떨어졌는데 한 20발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대충 보기에도. 예. 그러면서 항구 두 곳 파괴됐고 하나는 폐쇄 상태고 이 두 곳 중에 한 곳이겠죠. 예. 두 군데가 파괴가 됐는데 한쪽은 아예 폐쇄를 했다. 그런가요? 그런 건지 아니면 두 곳은 파괴됐고 한 곳은 폐쇄. 세 군데인가? 이건 조금 애매한데 그렇습니다. 국제공항 예. 파괴됐고 군기지, 국방부, 모사드
모사드 이제 첩보기관 건물이겠죠. 예. 그다음에 첨단 산업다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타격 받았고, 그다음에 키프로스 부동산 폭등됐다 그랬죠. 키프로스 어디 있습니까? 요 옆에 있죠. 예, 요 옆에 긴 섬, 사이프러스라고도 부르는 긴 섬. 옛날에 이제 2차 대전 때 연합군들이 이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그래서 큰 섬이죠. 부동산이 폭등을 했습니다. 왜 폭등을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그 부동산 그쪽 알아보고 사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가격이 막 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출국 금지 시켰습니다. 자국민들 출국 금지 시키고 보도 통제 들어갔죠. 예. 전시에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이런 현상 보고 보도 통제, 출국 금지 이런 거 보면 거의 뭐 독재 국가죠. 이런 거 보도 통제하는 거 보면. 뭐 우리도 뭐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보도 통제하지는 않죠. 예. 군에 관련된 보도 통제는 하죠. 그래서 10월 이후나 돼야 경제 활동이 가능하겠다. 그다음에 이란이 수원지를 파괴하면 생활이 불가한데 굳이 거기를 공격하지는 않았다.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그동안 언론들이 많이 내놓는 게 뭐였습니까? 이란이 무진장 당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의 효과와 미국의 지원으로 인해서 날아오는 미사일들 다 요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아이언돔의 확률이 뭐 90%네 95%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90%면 100발 중에 10발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10발. 200발 쏘면 20발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이언돔의 효과가 극초음속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같은 거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 그거보다 느린 미사일들은 요격을 해서 잡을 텐데. 그러니까 맨날 뭐 이쪽 반군들 누굽니까? 그거. 하마스, 하마스, 후티 이런 애들이 쏘는 그 조잡한 것들은 잡는데, 본격적인 탄도미사일의 극초음속 기능을 가진 것들은 잡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고스란히 타격을 받는 거죠. 국토 면적도 작죠. 예. 요만합니다. 이스라엘 요만하고요. 이란은 이만합니다. 여기 공습 백날 때려봐야 여기 두드려 맞고 여기 두드려 맞고 넓은 지역 두드려 맞는다고 쳐도 공습 가지고서는 뭐 뭘 할 수가 없죠. 지하까지 파괴할 수는 없으니까 미사일 시설이나 기지나 뭐 핵기지 뭐 이런 데 타격을 못 주는 겁니다. 이란은 앉아서 미사일만 계속 쏘고 이런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MD 체계를 모델을 어디서 가져올까를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유명하니까 아이언돔 체제를 들여올까 하고 살펴봤는데, 이게 또 우리한테는 좀 안 맞고, 그렇죠? 예, 요만한 나라죠. 우리 국토에 우리나라 남한에, 북한까지 말고요. 남한의 한 5분의 1 정도 면적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경상도 면적이네, 뭐 이렇게 강원도 면적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입니다.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 뭐 집중포와 두드려 맞으면 버틸 수 없죠. 옛날처럼 뭐 1, 2차 중동전 뭐 이런 거 할 때처럼 뭐 그런 재래식 전력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미사일 날리는 시대인데, 뭐 이란이 뭐 200발만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한번 어디죠? 강릉 쪽이었나요? 미사일이 발사했는데 잘못돼가지고 다시 기진에 떨어진 적 있죠. 그때 뭐 부품 중에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뭐 해서
그때 저 부품을 사용한 미사일이 3,000발은 될 텐데 그랬습니다. 국회에서 얘기하는데 3,000발은 될 텐데 저거 다 전수조사해야 된다. 예, 현무2였던 것 같은데요. 예, 현무2에 아마 비싼 거 뭐 사거리 긴 건 아니고 예, 현무2의 뭐 초중기 버전쯤 될 것 같은데 적당히 한 300km 또는 한 500km 정도 되는 것들. 그것만 해도 3,000발이라는 정도라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으니까 그 외로 따지면 뭐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수량 자체도 그거보다 훨씬 많겠죠. 뭐 2만 있는 게 아니고 3도 있고 4도 있고 지금 뭐 5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뭐 사거리 제한도 없어져 가지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막 하고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고 막 그런데 이란도 영토가 크고 인구도 한 1억 가까이 되는 만큼 수량 면에서는 뭐 몇천 발 정도는 갖고 있겠죠. 그거 다 쏘면 이거 다 못 막습니다. 얘네는 떨어지면 피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국토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언론에 속았다 이런 겁니다. 이란이 일방적으로 막 깨지고 있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기능 마비죠. 이 정도면 국가 기능 마비입니다. 경제활동이 10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보도 통제한 거면 이거 말 다 한 거죠. 보도 통제 출국 금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려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요. 금요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거 기다릴 수가 없다. 속보만 보고서 뭘 판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우리가 정한 기준 위치에 선 그어 놓고 기다리면 된다. 제가 이제 썸네일을 좀 안 찍어 놔서 썸네일을 잠깐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어 놨네요. 예. 예. 제가 썸네일을 찍느라고 지운 선이 있는데 어떤 선이냐면 여기 이제 금요일에 시작을 여기서 했죠.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이제 이 봉이 이제 60분 봉이라서 끝난 게 이제 10시, 9시에서 10시까지를 가리키는 60분 봉인데 아침에 시가가 422.24였습니다. 예. 시가가 422.24. 그래서 뭐 했냐? 여기 이제 선 하나 그어 놓는 거죠. 422.24. 그 다음에 어디다 그럴까요? 우리 매일 기준이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지요? 그러면 417.24죠. 417.24. 네, 여기입니다. 네.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이제 보이시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니까 플러스 포인트도 있겠죠. 그럼 427.24죠? 네, 그거는 이제 그날 그거 나왔습니다. 잠깐 보시면 427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이제 금요일 날 그거 놓은 거고요. 아침에 여기서 스타트 할 때 위의 목표는 여기, 아래의 목표는 여기. 그래서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네. 아침에 이제 그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아침에 여기서 시작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긋는 거죠. 여기서 긋고 여기를 보고 또 여기를 보고 이제 양매수가 되는 겁니다. 목표점이 이렇게 되는데 저 위로는 올라가지 않아서 저 위로는 올라가지 않았고요. 아침에 그냥 이렇게 쭉 된 거죠. 네. 아침에 빨리 내려왔다면
어떻다? 예, 풋옵션에서 수익이 많이 났겠죠. 한 4배, 뭐 3배 이상, 3배 이상, 4배에서 5배 뭐 이렇게 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여기 왔으니까 그 다음엔 뭘 하죠? 네,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봅니까? 예, 다음 단계에 4일 7.24니까 4일 2.24 되겠죠. 4일 2.24. 네. 다음 목표는 여기. 요 동네. B. 네. 근데 아침에 뭐 콜 저쪽으로 넣어둔 게 있으니까 콜은 뭐 콜은 뭐 올라가면 좀 복구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풋 같은 경우에 일단 수익 냈으니까 수익 범위 내에서 예, 좀 더 싼 거 골라가지고 던져 놓는 거죠. 예, 이 상태에서 다음 여기까지 기다릴 생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이걸 지워야 되는데 이걸 지워야 되는데 이걸 지워버렸네. 412점 24였죠? 네. 412.24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412.30에서 꼬리만 담그고 거기까지만 갔다가 튀어 올랐죠. 하지만 뭐 거의 왔으니까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금요일은. 예. 물론 콜옵션 그러니까 위클리어죠. 위클리 콜을 사놨던 거는 뭐 날아갔겠죠. 예. 날아갔겠죠. 하지만 나머지 단계에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모른다.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른다. 알아봐야 속보 정도밖에 모른다. 그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른다. 그 다음에 전날 상법 개정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저녁에 체크를 해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 빠졌더라. 그게 뭐냐. 자사주 소각을 요번에 빼줬더라. 그게 안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실망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게 다일까요? 법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더 좋은 요건들을 많이 넣어서 더 좋아진 거고 예, 좀 가장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뭐 요번에 협상에 의해서 뺐지만 언젠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실망 매물이 나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어쨌든 어떤 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 그어 놓고 예, 아침에 집어넣고 이리 갈지 기다려보고 왔으면 여기서 이렇게 또 보는 겁니다. 여기는 아침에 콜 넣는 게 다시 올라가면 콜 넣는 게 좀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콜에는 따로 투입하기는 더 투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푼만 네, 추가 추가 투입은 아니고 여기서 이익 실현을 미리 해놓고 예, 수익분 안에서 조금 더 하방 이쪽을 보고 던진 거죠. 이때만 해도 여기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닫고 던졌는데 이익 실현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바로 반등을 한 겁니다. 바로 반등을 이렇게 해버리는데, 어, 그렇지. 이제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예. 양쪽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뜨거 하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안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서 내려와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뉴스로 뭐 무슨 이유를 찾고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정해진 곳에 왔으니까 우린 정해진 규칙대로, 예, 정해진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매뉴얼과 같죠. 예. 요새는 계속 이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날도 마찬가지. 예. 대신에 아침에 이런 날들처럼 아침에 반짝하고 반짝하고 하방으로 수익을 줬을 때는, 네, 원금만 회수하든지, 예, 아니면 싹 빼고 좀 싼 걸로 갈아타든지, 그러면 걔는 풋은 아웃되고 콜은 다시 조금 살죠. 뭐 그런 거.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날도 아침에 이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기 때문에 수익에는 아주 제한이 있다. 이런 날들은 괜찮았다. 예. 근데 뭐 이런 날들이 뭐 맨날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고, 여기는 수익을 거의 안 줬죠. 수익을 안 주고, 얘는 수익을 조금 줬습니다. 조금. 하지만 이런 날들은 꽤 줬다. 아침부터. 여기도 이런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튕겼기 때문에 이런 날도 꽤 줬다. 요즘엔 이런 날들이 많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기대하고 있으면 되죠. 이런 날이 안 생기고 이런 날들이 생길 수도 있죠. 내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서 깔짝대고 놀면 내일은 수익이 없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수익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죠. 이날 마이너스, 살짝 마이너스 났었나? 그랬을 겁니다. 이날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침에 크게 움직여주는 이런 현상이 내일 또 일어난다면, 네, 위건 아래건, 위건 아래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내일도 수익 내기는 나쁘지 않은 날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속 터집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속 터진다. 하지만 어쨌든 네, 이런 날들이 많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따로 뭐 패턴 뭐 분석하고 뭐 정보 돌파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이러지 말고 어떤 자리에 아침에 시작하는 자리에 시가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저렇게 보면 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금요일이고 또 금요일이 아마 미국이 독립기념일이라서 아마 쉬었죠? 쉬었을 겁니다. 근데 뭐 그거 뭐 관심도 없죠. 네. 요새는 미국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얘네가 올라가건 말건, 네. 올라가건 말건 우리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아침에 클 때 우리한테 수익을 준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쪽 보시면 여기선 이 짜잘하게 봉들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이런 데 오면서는 봉 자체 사이즈가 크죠. 꼬리 다 포함해서 변동성을 생각한다면 이 꼬리도 길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그냥 아침에 양쪽 보고 던져라. 네, 그런 말씀 요새 계속 그런 거 드리고 있죠. 특별히 뭐 차트 분석을 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그런 장세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금요일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물론 목요일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드렸습니다만 뭐 올라가긴 올라갔죠. 아침에 뭐 올라와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줄은 모르는 겁니다. 그건. 네. 네, 그렇게 해서 금요일 시장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뭐 제가 이 라인들을 이제 금요일에는 그어 놨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남았었죠.
요거는 남았었는데 왜 안 나타났었는지, 왜, 예, 이렇게 Y축을 고정을 안 시키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안 보이게 되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 썸네일도 찍어야 되고 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다 없애고, 이게 왜 안 없어지지? 깔끔하게 그냥 다 없애고 하는데, 저 위에 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굳이 없앨 필요는 없어서 놔뒀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은 그냥 선 그어 놓은데 다 딱딱 닿자마자 끝났다. 이런 겁니다. 네. 네, 그렇고요. 지금 뭐 시장은 계속 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뭐 내일도 뭐 시작을 어디쯤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내려오는 김에 뭐 더 내려와서 이런 동네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뭐 요 자리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 시장이 주말에 없었기 때문에 뭐 금요일 종가 부근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국제 정세가 이렇게 주말에 뭐 안 좋고 시진핑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오고 그럼 중국이 좀 정세가 좀 불안해지겠죠. 예. 그럼 좀 내려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내려서 하건 뭘 하건 우리는 뭐 한다? 예, 시가 중심으로 예,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오면 예, 또 바꾸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처럼. 네, 그래서 요새는 뭐 전략이 다 똑같다. 뭐 이런 매일 똑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럼 그동안에 위클리 옵션에서는 변동이 어떻게 있었느냐. 네, 뭐 0.24 저점이지만 뭐 0.3 정도 되는 애들이죠. 애들. 아침에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그 5포인트 찍을 때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럼 뭐 0.25 잡고, 한 5배 좀 안, 4배 조금 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익 실현하고 얘를 좀 남기든지, 예, 얘를 좀 뭐 10개 샀으면 뭐 한 2개 정도 남기든지, 그럼 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날 때까지가 아니고, 예, 이 라인에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바꿨으니까, 이 라인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보든가, 아니면 얘도 좀 아깝다, 비싸다, 그러면 좀 싼 거 있죠. 예, 한 0.3짜리, 뭐 이런 거, 그렇고 기다려 보는 거고, 콜은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좀 뭘 하면서 이 아래에서 뭔가를 조금 올라가려는 전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진 않고 그렇죠. 뭐 안 보입니다. 그냥 이 동네에서 올라가려면 이런 동네에서 멈추고 횡보하다가 올라갈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콜은 넣고 싶으면 아주 싼 거 이런 거 한 0.1짜리 이런 거 좀 사서 여기죠. 예, 이런 거 좀 사서 그냥 던져놓고 기다려 보는 겁니다. 싸니까. 안 가면 날아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고. 근데 결국은 얘들이 이제 올라가 준 거죠. 이만큼. 예. 아침에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싼 녀석이 0.04에서 0.3까지는 못 오고 한 7배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그거에 2배 이상 올라가 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 팔지 말고 좀 남겨서 네, 여기까지 한번 끌고 와 보든지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죠. 방법은 뭐 편한 대로 하면
되겠죠. 네, 얘를 잃으면 1.0짜리를 잃는 거기 때문에, 예, 저 같은 소극적인, 예, 간이 좀 작은 사람들은 다 챙기고, 예, 좀 싼 걸로 몇 개 넣어 놓는 거죠. 네, 그건 뭐 본인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또 그날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바-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정해놓는 게 제일 좋죠. 매뉴얼화 시켜놓고, 이렇게 오면 다 팔고, 싼 거 산다. 아니면, 이렇게 되면 80% 팔고 20% 남긴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런 방법이건 저런 방법이건 매뉴얼화를 시켜놓는 게 좋죠.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뭘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뭘 한다. 이렇게. 네. 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뭐 그냥 기분상으로만 보면 여기 이 지금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구간을 굳이 벗어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럼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 그럼 다시 이 갭 메우러 내려오겠죠. 이 갭 메우러. 그럼 아래쪽에 여기까지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럴 것 같은데 시장 생각은 내려온 김에 메우고 가자.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무슨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야 우리 너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여기 정도까지는 좀 매다 꽂아야 되겠다. 여기 올라오는 이 라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는 모르죠. 그럼 우린 뭐 하냐? 그냥 하던 거 하면 됩니다. 요새 하던 거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요 포인트 오면 뭐 하고 저 포인트 오면 뭐 하고. 예. 오늘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또 어제도 말씀드리고 어제는 참 영상을 안 찍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 계속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 아침에 빠르게 움직이는 날이 수익 주는 날이고 나머지 날들은 좀 덜 주는 날이다. 이런 거죠. 우린 이런 것만 기다리자. 이런 겁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요일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포인트인데 하루에 장중에 10포인트를 하락할 줄 요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장중에는. 여기도 하루 종일 내리고 다음날 아침에 더 내리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 여기는 아침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10포인트가 움직였습니다. 물론 숫자는 이렇게 8.2 뭐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네, 아침에 요 고점 생각하면 고가가 42.56에서 예, 여기 412.30까지 내려갔었죠. 예, 10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예, 시세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 그 자리에서 예, 하기만 하면 된다. 뭐 내일 뭐 다시 이게 여기 또 뭐 내일 뭐 갑자기 야 금요일 날 내린 거 잘못 내려온 거야 다시 올라가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내려올 가능성, 올라갈 가능성, 그건 다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 예, 이렇게 쉴 가능성. 악몽이죠, 이런 애들. 이런 날이 나오면, 예, 참 싫어하는 날이죠. 예. 뭐, 그러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일도 일단 기준은 이렇게 아침에 좀 많이 움직이는 걸 해야 하고 아침에 뭔가를 하시고 그게 안 나타난다. 아유, 그럼 오늘은 네, 쉬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침에 넣은 것들은 복구 안 된다. 날린 셈 치고 내일을 기약하면 되는 거죠. 하루 이렇게 손실 났다 그래서 다음날 손실 납니까? 아니죠. 다음날 바로 복구해 주죠. 복구가 뭡니까? 플러스가 되죠. 예, 그 다음날 또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뭐, 이런 날은 뭐, 가다 보면 이런 날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7가지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전번에 계속 해왔었죠. 요새는 안 하지만. 근데 그 패턴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 중에 대부분이, 한 2가지 정도 빼고 나머지 대부분이 뭡니까? 전환이죠. 아침부터 계속 하락하다가 뭔가 꿈틀 만들어 가다가, 그다음에 오후에 쭉 올라가는, 예. 이거는 전환이고, 이 시간들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서 패턴을 만드는 거죠. 잘 만들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지만, 이런 결과를 내지만, 지저분하면, 지저분하면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2시간 정도 두세 시간 걸리죠. 예.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락이 먼저다. 하락을 하고 하기 위한 그 과정을 그려 놓은 게 그 패턴들이고, 그, 2개는 조금 다릅니다. 2개는 6가지는 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전환할 때 이런 거고, 2가지는 좀 다르죠. 2가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예, 뭐 이렇게 쌍바닥 만드는 거죠. 네, 이런 쌍바닥. 그 다음에 쌍바닥의 좀 쌍바닥 변형. 뭐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만 쌍바닥이냐? 이게 내려오는 거냐? 뭉툭하게. 예, 그랬다가 가는 거, 돌파. 네, 2가지는 뭐 그렇고, 예, 나머지 5가지는 전부 다 하락이 전제가 된다. 하락. 오늘 쭉 하락하네. 오늘 끝났네. 이러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좋은 모양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예, 나중에 오후 돼가지고 쭉 올려버리는, 이런 겁니다. 뭐 패턴의 모양은 7가지 정도로 해놨지만, 크게 따져보면, 네, 먼저 오전 내내 하락하다가 오후에 올리려고 전환하는 모습을 만드느냐, 그런 부류가 하나고, 나머지 부류는 그냥 뭐 통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가다가 그냥 쌍바닥 만들고 가는 거, 그 쌍바닥에 변형 만들고 가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정도로만 구분해 놓으시면 되고요. 요새는 거의 안 나오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뭐 10배, 20배 뭐 이렇게 나오는 날도 있지만, 지금은 뭐 아침에 이런 거 가지고 서너 배, 예, 그냥 던져주고 가더라. 물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걸 사서 여기까지 그냥 갖고 있으면 10배 아니야? 아침에 사서 저녁 끝날 때까지 갖고 있었으면 10배 수익 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100만 원 넣었으면 여기서 1000만 원 나오잖아. 근데 왜 중간에 파는 거야? 어? 1000만 원 벌 거 왜 여기서 3, 400 벌고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나머지 조금 남겨가지고, 어? 남은 거 가지고 100만 원 더 버는 게, 그럼 총 해봐야, 4, 500밖에 못 벌었는데, 이걸 왜 하니? 그냥 아침에 던져놓고, 여기까지 기다리지. 그러면 1000인데, 왜 이익을 반밖에 못 버는 그런 짓을 왜 하는 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그게 계속 그렇게 됩니까? 이런 날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놔둬서 저 위까지 기대하면 이렇게 돌아오면 다시 빵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서 야 여기까지 기다리면 10배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실 거? 수익이 났을 때는 챙겨야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침에 집어넣는데 아침에 갑자기 급속도로 무너져갖고 쭉 해서 이때 푸시 꽤 수익이 났죠. 좀 많이 났죠. 예. 그럼 그럼 수익분은 챙기고 기다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꽝 되는 겁니다. 수익이 다 없어지는 거죠.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침에 이렇게 5포인트 빠져서 수익 챙기고 평상시처럼 대기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떨어진 거죠. 예. 만일 다시 올라갔다면 네, 수익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예,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 된다. 나중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따지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20배는 안 되더라도 열 몇 배 되죠. 네. 15배는 15배는 기본적으로 넘고 17배? 뭐 이쯤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나왔냐? 왜 5배에서 나오니? 예. 이건 지나고 나니까 나온 결과고요. 결과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 과정을 안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다시 쭉 빠지는데 이렇게 보죠. 네. 아침에 잘 끌고 와서 예, 여기까지 딱 왔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가 아마 여기 닿았을 때 여기쯤 될 겁니다. 여기가 아마 여기쯤 요 시간대쯤 될 겁니다. 빨리 나와야죠. 예. 아유 그냥 더 갈 것 같아. 난 오늘 시장 무너질 거야라고 한다 해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놔뒀지요. 좀 있다가 이렇게 쭉쭉 빠집니다. 다시. 예.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팔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순간적으로 몇십 프로가 또 확 줄지요. 예. 이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아이고, 아이고, 아까 여기서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더 빠지네. 아, 씨, 여기선 팔아야겠다. 그럼 이제 딸랑 여기서 한 3배, 아직까지는 여기 있으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데서 팔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여기서 흥분하지요. 아유, 놔둘 걸. 아유, 잘 팔았어.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여기 왔을 때는 아, 여기서 아까 파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땅을 치는 거죠. 예. 아, 여기서 그냥 놔두자고 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오늘 시장 안 좋을 것 같아서 놔두자고 했잖아. 놔뒀으면 지금 야, 아까 올라간 거에 더블이 더 갔어. 뭐, 아까 다섯 여섯 배 더블이면 12배 이상 갔잖아.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된다. 예, 그래서 뭐 내일도 그 전략은 똑같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수의 크기가 커지면, 우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기대를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만 기대를 하는데, 나중 되면은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7포인트, 또 시장이 더 커지면 10포인트, 기준을 점점, 기준 폭을 더 넓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에서 여기서 뭐 너무 싼 거 말고요. 통상적인 거 기준으로 하면 몇 배? 한 4배 정도 되죠? 4배.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에서 4배 정도를 기대를 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7포인트에서는 한 6배 정도 기대하면 되겠죠. 10포인트에서는 더 클 겁니다. 10배. 뭐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처럼 갑자기 쭉 내려갈 때는 순간적으로 10배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한 15배, 20배 정도 나오죠. 물론 만기일이냐 만기에서 조금 떨어진 날이냐, 우리는 월요일물 목요일물이기 때문에 목요일물 같은 경우는 목요일 당일과 수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이럴 때 그 변동 배수는 다르죠. 뭐 만기일에 뭐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은 그 전날 수요일에는 요게 4배까지는 안 되고 한 3배 정도. 그 전날 화요일도 뭐 그런 비슷한 정도. 만기일은 좀 많이 변해서 4배에서 5배도 가고, 싼 것들은 한 8배, 9배, 8배, 4, 7에 28, 7배 정도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거는 이, 위클리 옵션의 각각의 가격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요. 조금 비싼 녀석은 한 4배, 뭐 이렇죠. 근데 조금 싼 녀석은 7배, 뭐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또 만기일과 떨어진 거리, 뭐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좀 변동이 있지만 어쨌든 시장 사이즈가 커지면 변동의 폭도 커지고 우리의 기대값도 커진다. 네,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요 정도. 아마 여기를 뚫고 조금 더 멀리 간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폭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거 이제 가면서 단계적으로 요즘에는 5가 아니고 7 정도씩 변동하는 날들이 많구나 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조금 바꾸면 되겠죠. 아니면 뭐 5에서 반만 팔고 7까지 대기했다가 7에서는 대부분 팔거나 조금 남기고 뭐 이렇게 전략을 따로 바꾸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좀 말이 좀 많았는데요. 예, 좀 많았는데 요새는 뭐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할 게 없어서 패턴을 뭐 특별히 따로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쪽으로 던져 놓으니까 갑자기 한쪽으로 크게 움직여서 아침에 수익 쫙 주고 오후에는 조금 덤으로 좀 더 주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너무 한 방향 보셔가지고 너무 큰 기대, 이런 거죠. 이런 날입니다. 이런 날. 아침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419.73이 시가인데 414.73, 그죠? 414.73, 414. 네, 대충 요 정도. 요 정도의 목표를 놓고 갔는데 더 그냥 쭉 빠진단 말이죠. 나는 여기 와서 여기에 닿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
더 쭉 빠진다. 괜히 팔았네 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더 빠지요. 근데 내가 팔은 다음에 더 빠지면은 아깝겠지만 내가 팔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더 쭉쭉 빠지고 있으면 그건 행운이죠. 나는 계획을 여기까지밖에 안 세워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 버리 팔으려고 그랬더니 더더더더더더 이렇게 뭐 쭉 빠지고 그러면 그때는 뭐 약간 꽁돈 버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 시장이 그렇게 기회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더더더더더 하고 있는데 푹 꺾인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일을 하고 수익은 시장이 주는 만큼만 먹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요새는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다. 근데도 시간은 많이 잡아먹었네요. 네, 오늘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밤 잘 주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만긴 날입니다. 너무 만긴 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만기일은 잘못 들어가면 다음이 없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일 뭐 만일에 뭔가 욕심이 나신다 하시면 그래도 월물은 요번엔 목요일물이 없죠? 이번 주는 예, 월물 만기가 만기주에는 목요일물은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위클리 옵션은 내일 월요일물까지가 끝이고요. 화요일부터는 이제 7월물, 7월물이 이제 변동성이 위클리 옵션만큼 커지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만일에 뭐 욕심이 좀 난다 이러면 위클리 옵션 비중은 내일 좀 줄이시고요. 차라리 7월물 거에다 욕심 나는 만큼만 7월물 걸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가볍게 던져서 너댓배 주면 좋은 거죠. 가볍게 던져서 너댓배 주면 좋은 겁니다. 10만 원 던졌는데 아침에 50만 원 되면 땡큐죠. 뭐 그런 정도만 기대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수익을 내는 날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점점 배팅 금액을 키우면 되겠죠. 그럴 때 그때까지는 그런 어떤 변화를 시켜도 좋은 정도로 수익이 쌓일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늘 가볍게 한다. 가볍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가진 자금의 10% 이내에서 한다. 10%도 많은가? 5% 정도만 할까? 그 이내에서 하는 게 잘못돼도 마음이 좀 편하다. 잃어도 크게 아프지 않다. 이런 정도. 그런 정도로 위클리 상대하시고 마찬가지로 월물 옵션도 이제 변동성이 커질 때이기 때문에 월물 옵션도 뭐 그런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다들 본인 나름의 작전이 있으실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영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요새 시장이 좋아서 막 주식 얘기도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뭐 종목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좀 제발 정해놓고 들어가라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정해놓는다는 건 뭘 정하냐면 예산, 그다음에 몇 종목을 할 건지, 예산은 얼마를 쓸 건지, 그럼 종목당 얼마를 할 건지, 그 종목당 얼마를 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살 건지 아니면 요번에 조금 사고 요번에 한 3분의 1 사고 요 달 말에 한 3분의 1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지금 3분의 1 사고 여기서 한 30%가 떨어지면 3분의 1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작전을 미리 짜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면 30% 수익이 나면 원금을 회수할 것이냐 아니면 50%가 수익이 나면 원금을 회수할 것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걸 미리 짜고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무작정 사서 10배, 20배까지 나는 무작정 기다릴 거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전략을 미리가 아니고 사전 계획을 짜놓은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 계획적인 매매를 하시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야 뭐 많죠. 종목 2,500개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 우리 그 패턴 연습한 거 있죠? 그 패턴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애들 골라서 한번 넣어 보시면 나쁘진 않을 겁니다. 최소 3배에서 한 10배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 패턴이 꼭 우리 옵션 매매에만 써먹으려는 패턴은 아닙니다. 예, 그 주식에도 통하는 패턴이고요. 예. 어쨌든 오늘은 뭐 요 정도만 하죠. 너무 많은 얘기 오랜만에 긴 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0분도 안 걸릴 얘기를 1시간을 하고 있네요. 주말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